91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2024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구단별 기상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는 안 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위원 강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하려고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브레이크에 들어간 네.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간 K리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6라운드 동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모든 팀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딱 요약해서 그쵸. 중요한 핵심들 기상 예보처럼 좀 보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현재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날씨입니다. 올 시즌 4승 5무 7패 승점 17점을 쌓고 있는데요. 이는 9위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골득실도 22골을 넣고 22골을 내줘서 21골을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골득실 기록에서도 21골을 넣고 22골을 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골득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기 정체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서울의 경우는 지금 김기동 감독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오면서 분위기를 좀 바꿀까 싶었는데 홈에서는 5연패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서울의 체질이 아직 확실히 변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팬분들이 느끼기에는 해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특히 집에서 맑은 날씨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인상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잉글랜드발 소나기로 시원하게 좀 이 가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팬들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나기 이름이 링가드죠? 태풍 이름이요. 태풍 이름이요? 소나기에는 보통 이름이 없죠. 소나기 이름이 없군요. 이 링가드가 태풍이 되어서 좀 서울 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서울에 비해서 대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조성환 감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부상자가 많습니다. 특히 중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주와 신진호의 부상이 좀 길어지고 있고, 신진호 선수가 물론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경기력이 100%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일 수 있겠으나 최근 또 인천의 응원석은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꽤 오랫동안 인천의 이 신명나는 응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천 팬분의 목소리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인천 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천 팬 맞으신가요? 예, 앞으로도 응원하실 거죠? 응원해야죠. 빨리 황사가 좀 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 수원 지역입니다. 수원FC 현재 수원 종합운동장의 기상은 매우 맑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은중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조직적으로 살아났고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이승우. 네, 이승우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최다 실점팀이라는 오명을 항상 안고 있던 수원FC이기 때문에 그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안구의 날씨는 들으신 바와 같이 맑습니다. 하지만 팔달구의 날씨는 좀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팔달구 또 정확하게 조금 더 콕 집어 보겠습니다. 네. 우만동 빅버드에는 대류성 강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류성 강수는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들어서 연패의 늪에 빠졌고 결국에는 감독 교체라는 항상 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새롭게 부임한 변성환 감독이 이 대류성 강수를 큰 우산으로 파라솔로 막고 팬들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변성환이라는 이름의 청백적 우산이 과연 팬들의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지. 자, 다음은 전북현대모터스 호남 지역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북현대모터스의 상황이 좀 먼저 보이는데 전북현대모터스는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나요? 네, 태풍이 이미 온 게 아니고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죠? 네, 이미 왔는데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사실 태풍이 올 때는 신문지를 창문에 싸서 창문이 이렇게 깨지지 않게, 유리가 이제 깨지지 않게, 그리고 뭐 간판도 떨어지지 않게 막 고정을 하고 부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수비부터 중원까지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재난안전본부장 단 페트레스코가 결국 자리를 떠나고 말았고 새로운 이제 김두현 이 감독이 7주 만에 부임을 했는데, 그래도 김두현 감독이 명석한 두뇌 그리고 재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본인의 계획을 입히고 있거든요. 일단 페트레스코 감독의 지도 방식을 정확히 얘기하면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두현 감독은 다릅니다. 뽁뽁이부터 말씀해 주셨던 신문지 네. 정말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어떤 구석들까지 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체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북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지금 당장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또 전북 팬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북 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북 팬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전북 어떠세요 혹시? 자, 다음은 광주 FC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금 해가 상당히 활짝 떠 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소나기가 오고 있어서 네. 중간중간 팬들이 우산을 안 들고 나갔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갑자기 비를 맞게 된. 그리고 소나기가 올 때마다 해가 뜰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정우현 선수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현 선수 그리고 뭐 허유 선수도 허유 선수가 원래 최전방에서 날씨를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비 온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근데 전면이 아닌 이제 약간 뒤쪽으로 쳐져서 오히려 허유 선수가 역할을 바꿨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해를 불러오는 역할을 허유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잠깐 수도권 원정을 다녀와서 서울 원정을 다녀와서 결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네. 광주 팬분들 빅골 그리고 이정을 감독까지 모두 웃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광주의 경우는 지금 부상자가 사실 많거든요. 네. 날씨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뭐 안영규, 두현석, 이희균 계속 빠져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곧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전력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과 이 팬들의 어떤 믿음 그리고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우수한 경기 내용까지 광주는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역사와 성심당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전 팬들은 좀 아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축구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전은 가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뭄. 골을 넣을 선수가 없습니다. 구택이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 영입되자마자 부상당했고요. 네. 올 시즌도 시즌 초반에 장기 부상당하면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없다는 이 답답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네. 김승대, 김인균 이런 스피드가 좋고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정말 잘 빠져다니지만 그래도 축구는 이 9번 공격수가 딱 버텨줘야 하는 그 역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감독 교체라는 또 이 큰 변화를 시도했고 네. 후임 감독 누굽니까? 황선홍 감독이죠. 황선홍입니다. 사실 황새의 지금 역할은 대전을 네. 좀 촉촉하게 적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황선홍 감독의 선수들에게 모두 이제 물 호수를 줘야 되겠죠. 수도꼭지를 틀어주고 호수를 주면서 이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 같이 뛰고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대전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은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매우 좋음입니다. 아주 좋죠. 오존 지수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선수 시절에 천재 미드필더 꾀돌이, 네. 컴퓨터 링카 뭐 이렇게 불렸던 윤정환 감독이 사실 그 전에 윤정환 감독 시절에는 그런 모습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다릅니다.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 포인트, 수비로 내려설 때와 또 공격으로 나갈 때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고요.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에 대한 과감한 기용이 참 새싹을 뿌렸는데 그 싹들이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양민혁, 조진혁 그리고 수비 위치에 있어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신민하 네. 이런 선수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했을 때 딱 보면 다이어트 잘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이어트 대성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강원의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축구를 하고 무엇보다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통계적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시즌 38경기 30득점. 네. 득점 최하에 쳐졌던 강원이 27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올해 농사는 다르다. 조금 더 보태보자면 야고라는 공격수가 헤딩 잘한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헤딩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전북전에서 헤더 득점을 막받고 또 지난 제주 원정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 득점왕 레이스 올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남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 HD의 날씨는 상당히 맑습니다. 네. 맑은데 사실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김영건의 과부하, 서령우의 수술, 그리고 신입생들이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존 주전들이 아시안컵으로 또 다녀오는 동안 겨울 동계훈련에 대부분의 발을 맞추지 못하면서 맞아요. 선수들 간의 합이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경 선수의 갑작스러운 김천으로 입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탈락, 주축 자원들 중에 뭐 부상들까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누빅손이 태양을 불러오고 윤일록과 최강민 선수가 오른쪽 풀백과 윙백 자리를 대체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비가 올 땐 백스리, 비가 오지 않을 땐 백포 이렇게 전술을 혼용하는 느낌으로 뭔가 대비를 해주면서 울산 홈에서는 올 시즌 전체 경기 무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덧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1위 자리로 올라선 울산의 날씨 상당히 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은 이번 A매치 휴식기가 정말 꿀 같겠네요. 그렇죠.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휴식기 동안 좀 재정비하면서 다시 우승을 향한 레이스 가는데 큰 힘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예상해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울산 HD와 성주 경쟁을 하면서 날씨가 계속 맑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들더니 먹구름이 모여드는 동안에도 구름이 많이 껴도 해가 떠 있는 날씨들이 있잖아요. 네. 딱 경기 시작하고 70분, 80분 때까지는 계속 구름만 끼고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0분이 되는 순간 태하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해가 뜨고 팬들이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니 그곳이 곧 스틸야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스틸야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용광로가 있습니다. 용광로가 있죠. 그 구름들을 다 말려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항 스틸러스의 올 시즌 후반전 경기는요. 이거 TV 채널 돌리면 안 돼요.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히 최근 들어서 용광로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왜냐? 콘센트를 꼽지 않았던 거예요. 네, 콘센트를요? 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정력 문제에 결국 공격진에게 있습니다. 조르디 선수가 당연히 콘센트를 관리해주고 뭔가 전기를 팍 터트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힘써주고 있는 완델손 그리고 역시 포항 팬분들이 가장 많이 아끼는 에이스 오베르단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FC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FC는 제가 방금도 다녀왔다 왔는데 비가 엄청 오더군요. 3연패다 보니까 팬분들의 마음에는 보다 더 이제 안타까운 어떤 상처가 많은데 바람까지 불고 있어요. 아이고. 네, 대구의 경우는 그동안 대구라는 이 팀을 지탱을 줬던 에드가와 세징야. 하지만 이들도 그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뛰었고 맞습니다. 나이도 많이 찬 만큼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인데 이들을 안 쓸 수는 없는데 또 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의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정력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 근데 박창현 감독도 이 에이스들을 안 쓸 수 없으니 참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박찬현 감독 부임 이후에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박용희, 박진영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또 잘 해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 이제 그 읽히는 것 같아요. 상대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대구는 올 시즌까지는 그래도 세징야와 에드가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역시 대표팀 풀백 황재원 선수의 기량은 나날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자랑은 황재원이다. 자신있게 또 한 번 자신있게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 김천 상무가 있습니다. 김천이요. 김천의 날씨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굉장히 맑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포항전에서 여름에 전역하는 선수들 7월 15일에 전역하는 선수들이 사실상 마지막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렇네요. 9명이 대거 이탈을 하고 이 중 원두재나 김민준, 김태현, 김현우, 강현묵 등등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입대하는 선수들이 김천 상무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과연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팀에 녹아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선수들의 몇몇만 놓고 보면 사실 스쿼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구름 한 점 없을 거예요. 결국에 김천 상무라는 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전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 사실상 팀이 바뀌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정종용 감독이 팀을 항상 단단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변수가 어쨌든 존재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건 A매치 브레이크 직전까지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좀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부근에는요 대기 이 오염주의보가 발효됐어요. 대기 오염주의보. 이는 이 타는 속마음을 담배 연기로 내뿜는 김학봉 감독의 담배 연기 때문이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송주훈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 라인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으로 풀어나가는 빌드업 자체에서의 어려움, 삐걱거림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탈로가 경로 이탈하지 않고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 데이터도 나와요. K리그에서도 정말 많이 뛰는 선수다. 지분이 대단합니다. 근데 공격으로 가는 곳에서 항상 숫자가 불리한 모습, 이거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안 필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필 때 피더라도 뭔가 조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황,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대기오염 지수는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걸 이제 제주로서는 반등을 통해서 빠른 반등을 통해서 꼭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K리그 기상도, K리그 날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짧게 함축해서 좀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서 히든 풋볼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로 또 K리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